안녕하세요, 진글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차량은 BMW의 M5 모델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오면서도 주행을 했지만 굉장히 짐승 같은 친구예요. 근데 살살 또 하면은 정장을 입은 것 같은 비스트 이너 슛 정장을 입은 짐승 같다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차여가지고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차의 코드명은 F90이에요. F라는 건 뭐냐면 이제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F 바디를 뜻하기 때문에 코드명이 F90인 것 같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BMW의 5 시리즈를 닮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중후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타실 수도 있는 그런 데일리카지만 막상 차를 몰아보면은 마력은 608마력에 토크는 76.5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뭔가 가족이랑 운전할 때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타시면서 혼자 있을 때는 스포츠카를 탈 수 있는, 그래서 정장을 입은 짐승, 양의 탈을 쓴 늑대, 이 표현을 타보니까 알 수 있었던 그런 친구여가지고 절대 안 살 것 같습니다. 가격도 한 1억 5천 정도로 돼가지고 가격도 굉장히 높은 편인데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이 차를 굳이 사야 할까? 혹은 내가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확 밟았을 때 컨트롤이 안 될 것 같은 위험한 무기를 들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저 같은 카포 시작한 지 한 2개월에서 한 3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런 장롱면허 소지자분들에게는 절대 추천하지 않는, 정말 초보자분들은 타지 마세요. 자, 일단 외관 리뷰 갈게요. BMW의 상징인 키드니 그릴, 좋은 차들에서 보이는 그런 특징들을 보입니다. 일단은 M5와 M 패키지의 차이가 뭐냐면 M5는 그냥 M5예요. 근데 M 패키지는 M5 느낌이 나도록 스포티한 그런 느낌을 추가했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진정한 M은 M5다. 지금 보시면은 신형 차량에서 보이는 것처럼 액티브 에어 스트리밍, 그게 없어요. 평소에는 닫혀 있다가 차량이 열을 받으면 열리는 그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손이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차량은 고성능 차량이기 때문에 항상 열을 받아 있는 거죠. 굉장히 열받았기 때문에 항상 식혀야 한다라는 거. 추가적으로 그 식힘을 위해서 밑에 범퍼에 공기를 다 빨아먹겠다라는 느낌으로 세 구역으로 나눠진 공기 주입구, 그것만 봐도 이 차가 얼마나 고성능을 이렇게 다 시켜야 할까 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세단의 느낌을 갖고 있는 스포츠카다 보니까 확실히 이쪽 범퍼의 느낌은 되게 멋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반자율 주행을 위한 레이더 센서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차 반자율 주행하면 죽을 것 같은데 진짜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난 자율주행 나와도 못 믿을 것 같지만 반자율주행 더더욱 못 믿는 상황에서 여러분의 목숨 잘 생각해 보길 바라요. 근데 형 실력보단 얘가 나아요. 그래 소리 집어쳐! 약간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어댑티드 LED 라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어댑티드 LED 라이트는 뭐냐면 운전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조절해주는 그런 라이트예요. 일반 라이트랑은 좀 틀리죠. 근데 차가 1억 5천만 원이나 되는데 왜 BMW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저 라이트를 달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레이저 라이트는 극히 일부의 모델과 7 시리즈 그리고 I 시리즈 모델에만 들어간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LED 라이트지만 그것보다 살짝 더 좋은 어댑티브 LED 라이트가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역시 이 눈매는 기가 막히네요. 그리고 이 본닛을 보면요, YF 소나타 닮았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지만 이 차한테 지금 제가 참교육을 당한 입장에서는 이 차의 그 스포티함, 거기에 좀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캐릭터 라인조차도 내가 YF 드립을 오늘로서 마지막으로 해야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스포츠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되게 멋있다. 측면에 왔습니다. 이 측면에서 여러분들 보셔야 할 게 뭐냐면, 자, 이 휠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 멋있어요. 나는 이 바퀴를 보면서 왜 이렇게 멋있지 했더니 이 휠은 그 슈니처라는 곳에서 만든 M5 F90 전용의 휠입니다. 초경량 휠이고, 그리고 원래 슈니처에서는 3가지 휠밖에 안 만들었는데 전용으로 만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 M5에 굉장히 BMW가 많은 신경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M 배지 이런 것도 굉장히 멋있고, 캘리퍼 되게 멋있어요. 캘리퍼도 M 패키지가 이 M 시리즈를 정말 잘 표현을 했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물론 M 패키지가 정말 많이 나오면서 이 M 시리즈의 뭔가 희소성이 많이 희석은 된 것 같지만 오리지널은 역시 M 시리즈이기 때문에 알고 보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스포티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공간이 굉장히 낮네요. 그리고 이 옆쪽에 이 에어 브리더라는 게 있는데, 에어 브리더의 모양 보시면요, 약간은 레인지로버 느낌도 좀 나는 것 같아요. 레인지로버에서 좀 멋졌던 브리더, 근데 BMW식으로 정말 잘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에어 브리더의 역할은 뭐냐면 이쪽 바퀴 쪽으로 들어오는 이 공기가
바퀴가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와류, 공기의 흐름이 생겨가지고 교양, 바퀴를 움직이는 거라든지 아니면 연비, 그리고 그 운동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에어 브리더를 통해 가지고 공기를 빼므로써 연비도 좋아지고 운동성도 향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디자인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디자인 플러스 에어로 다이나믹까지 줘가지고 굉장히 멋진 그런 차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M 패키지에는 그냥 이 마크만 있는데 확실히 M5는 M5라고 계속 적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쪽 사이드 밀러를 보시면 아는데, 와, 나 진짜 처음 봤어. 이 사이드 미러조차도 캐릭터 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이쪽에 해가지고 마치 바람을 가르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보통 사이드 미러에서는 거의 안 줬었던 것 같은데 느낌이 줬어요. 우리가 평소에 보던 그런 뭉툭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좀 더 각져 있는 그 느낌으로 해가지고 되게 멋지게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이쪽에도 캐릭터 라인 돼 있어가지고 되게 멋집니다. 아, 근데 좀 이런 얘기하는 게 좋은데 이건 약간 파란색 느낌보다는 푸른색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제 느낌은 아닌 것 같은, 약간 보라색이 좀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때? 색깔 괜찮아? 근데 이게 안에 있는 무드등 색깔이 아까 비슷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색깔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근데 무드색은 조절할 수 있잖아. 그냥 색깔이 예뻐요. 아니면 제 이 차에 마음에 들어서 예뻐 보이는 걸 수도 있죠. 아,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나는 무서워서 그런지 몰라도 이 색깔이 좀 무서운 색깔 같아요. 마치 죽음을 뜻하는 무지개 다리로 보내버리는 그런 색깔 같아가지고. 그리고 옆 라인에 보시면 여기 이제 캐릭터 라인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냥 서 있는데도 달리는 것 같은 느낌 준다고 했을 때 솔직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달려보니까요, 야, 씨, 이게 진짜 달리고 있는 것 같아. 캐릭터 라인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이쪽에 있는 공기 역학을 위한 이 캐릭터 라인, 스포티함이라는 거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한번 타보세요. 진짜 달리고 있는 것 같아. 참교육 당한 징그리의 리뷰 보고 계세요. 자, 일단은 이게 인상 깊은 게 뭐였냐면 BMW의 특징, 혹은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거의 다 하고 있는 이쪽에 크롬, 금속 장식이 없다라는 점에서는 이 차는 왜 없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항상 얘기하는 기름도드. 아, 이것도 열려. 뭔가 이 형은 열릴 때도 느낌이 틀려. 한참 열립니다. 내가 봤을 때 체감 0.02초는 더 열렸어. 이 차량은 굉장히 특이한 면이 있는데, 이 천장을 보시면 보통 이제 썬루프라든지 아니면 같은 색상으로 닫혀 있잖아요. 근데 탄소 강화 섬유, 카본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의 전체적인 중량을 조절을 하면서 이 카본은 가벼우면서도 단단하기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 그리고 이걸로 인한 편리성까지도 주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위쪽에도 지금 희미하지만 캐릭터 라인이 들어감으로써 뭔가 에어로 다이나믹, 그리고 다운포스를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 않나. 자동차 디자인에서 캐릭터 라인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었고요. 이 소재 하나로 인해서 더 빠른 차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제로백이 3.4초입니다. 제로백이 3.4초라는 거는 이유가 있지 않나. 정말 제로백을 위해서 천장까지도 가볍게 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초고성능 차량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봤어요, 진짜 천장이 카본인 건. 자, 그러면 이제 후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 패키지가 아니라 M5라는 정확한 이런 명칭에 있고요. 정말 엄청 조그만합니다. 근데 이 조그만한 걸로 인해서 다운포스, 위에서 눌러주는 그 효과를 볼 수가 있대요. 솔직히 멋은 없습니다. 멋은 없지만 이 초고성능 차량에 기가 흐르는 것 같은 그 느낌들을 잡아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기 때문에 작은 고추가 맵지 않나. 그냥 이 차가 그렇다니까 그냥 왠지 그런 것 같아요. 이 차니까. 이 차니까 이것도 뭔가 의미가 있고 우습게 볼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 진짜 이거 엄청 깔라 그랬거든요. 아예 작은 고추가 맵네. 헤이, 이게 뭔가요? 이 차의 성능을 경험하시고선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런 얘기가 안 나올 거예요. 저도 이 차를 여기까지 끌고 오면서 타보지 않았다라고 하고, 정우 형이 저한테 이 차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주행 한번 해가지고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졸라 무시했을 것 같은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은 이제 리어 램프. 리어 램프는 이것도 역시 X5 때랑 마찬가지 3D를 좀 적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튀어나와 있고, 여기도 이쪽 캐릭터 라인과 연결이 돼가지고 스포티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런데 이제 차량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세단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도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이쪽 밑으로 갈수록 스포츠카라는 게 좀 느껴져요. 자, 듀얼 머플러. 웬만한 스포츠카, 최근에 같은 경우는 앨리스라든지 아니면 람보르기니라든지 뭐 이런 좀 좋은 스포츠카에 달려있는 디퓨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 잘 달리는 차, 스포츠카라는 거를 정말 보여주고 있어요. BMW가 표현하는 비스트 이너 슛,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전반적으로 뭔가 튀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힘을 안에다가 숨기고 있는 약간 은둔 고수라고 좀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좀 리스펙하게 되는 차량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절대 안 살 거예요. 너는 살 거야? 1억 5천 때문에. 트렁크는 물론 키는 굉장히 좋은데 BMW 시승 차량 같은 경우는 항상 이 키가 고정인가 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발을 이렇게 딱 한다. 열립니다. 이번 거는 좀 살았는데. 수동 감성은 없습니다. 다시 이렇게 닫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열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발로 닫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발로 닫을 수도 있다. 안 열려? 트렁크를 보시면은 가방이 2개가 있고 폴딩이라고 그래가지고 뒷좌석을 밀어가지고 더 크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자리가 되고, 여기 보시면은 양쪽에 버튼이 있어요. 뒷좌석을 밀면은 잠깐 볼까요? 조금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짐들을 실을 수 있어요. 근데 폴딩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이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골프백 2개는 들어간다는 거. 근데 생각보다 좀 공간이 좀 많이 비효율적인데? 그건 그냥 형 효율충이라서 그래요. 꼭 그렇게 이쪽에 보면은 시트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시트도 확실히 인상 깊은 게 뭐냐면 이쪽으로 해가지고 좀 더 편안하게. 근데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엑셀이나 브레이크가 너무 잘 들어가지고 엑셀도 밟으면은 최고 속도까지 금방 가고 하기 때문에 다리 쪽을 항상 이렇게 들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담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한 그런 시트가 아닌가. 이 시트 자체가 다스베이더,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를 닮았다고 그래가지고 베이더 시트라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간지가 넘칩니다. M 시리즈다 보니까 뭔가 좌석까지도 옆구리를 잡아주는 그런 스포츠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뭔가 그 언덕이나 울퉁불퉁한 길을 가도 i3 때처럼 허리에 임팩트가 오거나 불편하다는 느낌은 거의 없었어요. M5라고 해가지고 마크가 있는데 이건 단순히 마크가 아니라 조명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고급스럽다. 너무 깔 게 없는 차인 것 같아요. 그냥 한두 단계 제 위쪽이다 보면은 불편할 것 같은데 너무 하이클래스다 보니까 차는 진짜 이런 것도 있구나 라는 문화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정말 공정치 못하고 공손하게 하고 있는 점 여러분들 이해 부탁해요. 안쪽에 들어왔는데요, 정말 이 배기음이 강렬합니다. 눌러볼게요. 시동 버튼 여기 있는 빨간색. 와, 시동하면서 살짝 흔들려. 이게 엔진이 V8기통 트윈 터보이기 때문에 이 파괴력이 처음에 들립니다. 근데 이것도 설마 만들어진 사운드는 아니겠지? 자, 안쪽에 왔고요. 이 M 버튼, 이 핸들은 굉장히 그 벨로스터를 닮았다라는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조사를 해보니까 벨로스터보다 먼저 나왔어요. 요번에 현대가 따라했다. 근데 따라할만 했다. 되게 이쁩니다. 그리고 이 위험해 보이는 빨간 버튼, 1번은 괜찮은데 2번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진짜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될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조심하기 바라요. 이 M 버튼은 무슨 효과가 있냐면 주행 설정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대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1번, 2번 버튼 자료 조사하거나 아니면 영상 보면서도 절대 누르지 말아야지, 이 수동 버튼도 절대 누르지 말아야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다른 차량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제 그 벤츠 차량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거 돼요. 다 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다 딱딱딱딱 이렇게 돼. 그런데 안 누르고 있으면은 다시 오토로 바뀌어가지고 돌아가는데 이거는 스포츠카다 보니까 안 누르고 있으면 안 바뀐대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쪽 기어에서 이렇게 한번 우측으로 해가지고 다시 D를 초기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후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시대에 무슨 수동 차량이 어딨어 라고 했는데 이게 수동이었더라. 내 차에도 있는 기능이었는데 난 몰랐더라는 거. 얼마나 제가 차에 대해서 무지한지에 대해서 나오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계기판이 있는데 여기도 확실히 M 패키지랑 간지가 틀려요. M5라고 아예 박혀 있습니다. 풀 HD 계기판이 있어가지고 선명하게 돼 있다라는 거. 다른 것들은 그냥 이렇게 일자로 이제 돼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살짝 스포티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혹은 스포츠카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위쪽에 크롬 장식 같은 게 달려 있어가지고 굉장히 스포츠카정의 느낌 주고 있다. 나는 이것도 그래픽인 줄 알았는데 이것까지 그래픽이 아니네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저는 무서워가지고 못하는 이 반자율 주행 이런 기능이 있고 M 배지. 여기는 왜 M5라고 하나 그냥 M 배지로 되어 있냐. 그리고 이쪽도 지금 보니까요, 요것도 카본이네요. 카본 티를 겁나 내는 이쪽도 카본이고 위쪽은
가죽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가죽이 메리노 가죽입니다. BMW의 최고급 가죽이 메리노인데 이 메리노는 오스트리아의 양가죽이에요. 양가죽의 재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1억 5천만 원대다 보니까 박음질도 굉장히 꼼꼼하게 잘 되어 있다라는 거. 그런데 살짝 아쉬운 게 뭐냐, 하이그로시 뭔지 알아? 하이그로시는요 고광택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라든지 그런 다른 재질의 이제 고광택을 표현을 해가지고 세련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고광택의 문제점이 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먼지라든지 지문이라는 거에 굉장히 노출이 심해. 관리가 좀 힘든 거지. 지금 보면 여기도 물때 같은 게 보인다는 점에서는 글쎄요. 그리고 이 기어 노브가 굉장히 스포티합니다. 그립감도 굉장히 좋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어가 이렇게 딱딱, 뭔가 그 오토의 그 느낌이 아니라 수동의 그 감성까지도 그대로 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버튼들은 제가 함부로 만지지 않겠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말 정확하게 할게요. 무서워서 못 만지겠어요. 아무튼 카본이랑 이렇게 짙은 색으로 해가지고 표현 굉장히 잘했고, 이 무드 등도 굉장히 깔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바워스 위키스라고 굉장히 고급의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이쪽에는 이제 쇠로 되어 있고 문양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 낮이라서 그런데 은은한 조명조차도 달려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 시스템에 민감하거나 아니면은 차 타면서 얘기를 할지언정 노래 듣는 스타일이 아닌데, 뭔가 감성에 충만해 가지고 나만의 스포티한 공간을 만들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분은 그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단독 콘서트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다, 한 사람을 위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사운드가 좋다라고 하네요. 저랑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노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 고급스럽게 했다라는 건 알겠는데, 이 차의 그런 진가는 진짜 주행에서 나옵니다. 주행으로 참교육 한번 당하면요, 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펄. 일단은 2열로 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평소대로 하는 걸로 했을 때는 이 다리 공간은 남지가 않아요. 차가 뒷좌석이 편하다라고 했을 때는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덥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되기도 했고 무릎 아작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확실히 앞에 올방한 같은 바워스 위킨스 사운드가 이쪽에 돼 있어 가지고, 뒤쪽도, 이 뒤쪽은 왜지? 비싸니까 있을 건 확실히 다 있네요. 그리고 이쪽 버튼을 누르면은 확실히, 와, 여기 가죽은 왜 이렇게 부드럽지? 야, 근데 가죽 만져봐. 되게 부드럽다. 역시 최고급. 야, 이것도 가죽인가 봐. 아, 가죽이네요. 플라스틱인 줄 알았는데 가죽이네. 거 촬영하면서 제일 진지합니다. 드립도 못 받는 막 와, 이런 느낌. 드립도 못 받아주겠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차량이라는 거. 아무튼 2열은 좀 별로네요. 에이씨, 내 마음에 별로.